먼저 오후의 첫 번째 강연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식 타이거 리서치 센터장께서 이 법인 자금은 어디로 흐르는가를 주제로 오후 세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식곤증이 가득하실 텐데 최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타이거 리서치에서 리서치 리드하고 있는 라이언 윤승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 질문들을 받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 시장의 최근 시대를 대기관의 시대라고 항상 말하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관들이 관심이 많고 시장 내에서 무언가를 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 리서치는 이런 시간을 분명히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들과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요. 리서치 자체도 기관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도 정말 솔직하게 리서치에 담아내면서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지금까지 제시해왔습니다.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 슬라이드에 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될지를 개괄적으로 모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은 반복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은 실험 단계를 지나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NFT 굉장히 오래된 시대지만 NFT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실험에 가까웠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현재는 RWA 혹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프레딕션 마켓 등 다양한 산업들이 실제 PMF를 찾은 상황이고요. 단순히 우리끼리 하는 커뮤니티, 우리끼리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진입하고 산업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기관들의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름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든 기관들이 단 한 번이라도 POC라도 진행하거나 실질적으로 실거래를 완료하거나 하는 어떤 사례들이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관들은 문의하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IPO에도 성공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엑소더스를 비롯하여 빅코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피규어도 와 있는데 피규어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매출한 단계를 지나서 공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할 만큼의 산업이 성장됐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공개 시장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끼리의 시장, 블록체인을 하나의 이념 혹은 커뮤니티 이런 정도를 지나서 실질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화는 세 개가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및 정치적 변곡점입니다. 아까 밀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현재 미국에서는 급격하게 규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GNX 액트를 비롯하여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누가 무엇을 관할할지, 어떤 것은 가능한지, 어떤 것은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조금은 늦었지만 계속해서 논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시아 전역에서도 계속해서 규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권 자본의 유입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고요. ETF 등이 들어오면서 좀 더 편하게 쉽게 규제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회 수탁 리스크 해소되면서 투자 장벽도 해소되었고요. 여기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에쿼티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것 같은데요. 기술 적극 도입 트렌드입니다. 블랙락 비들도 하나의 예시지만
로빈후드도 토큰화 주식을 하고 있고요. 아폴로나 여러 기관들도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해야 한다 하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하나의 기술로서 설득하고 왜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을 때 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규제가 받쳐지고 돈이 받쳐지고 시장에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가속화되면서 기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이제 주요 시장을 계속해서 분석을 드릴 예정인데요. 기관 자금은 어디로 흐르는가에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WA로 흐르고 있고 시장은 오른쪽에 있는 실험 단계에 있는 곳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 케이스가 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약 1.62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발행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발행 이후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결제에 결합할 것인지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뭐 예금을 한다거나 이자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사업들까지도 현재 웹3 산업에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발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여져 있는 레이어 전체를 봐야지 사실은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레이어 중 가장 큰 거는 발행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행 사업에서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 거는 테더, 서클 중심이고 이들이 거의 9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99.9999%를 이미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실 여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분들은 기관의 움직임 이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 모델은 그 리저브, 제가 맡겼던 금액에서 국채나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그런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MJO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화이트 라벨링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못한 회사들이 자금이 있다면 이 회사에 돈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필요한 생태계에서 이것을 다시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와중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덱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싱가포르에서 거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리저브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 결제에서 일부 수수료를 거두는 모델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KRWQ 같은 경우에는 역의 원화 NDF를 온체인화해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규제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외환 거래를 펄프덱스 무기한 선물 거래로 바꿔서 그 관에 나오는 수수료를 소취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저브를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일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의 현재 현황을 선말드립니다. 다음은 RWA 마켓입니다. 아마 다 관심 있으실 것 같고 말씀드린 것 같이 기관이 제일 지금 진출하고 싶어하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군들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미국채, 국채 토크나 원자재, 프라이빗 크레딧 그리고 뭐 회사채, 비미국 국채, 주식 토크나 부동산 토크나 정말 모든 자산들이 현재 온체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트렌드하게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주식 토크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온도나 엑스탁스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실제로 토큰화되고 있고 현재 CEX, 바이낸스나 OKX 여러 거래소에서는 이미 주식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파이 상품들이 RWA 상품의 큰 손이라는 점인데요. 상품을 만들면 결국은 누군가는 사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토큰하고 자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누군가 구매해야 되고 누군가가 리퀴디티를 집어넣어야지 사실은 금융시장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우리 갖고 있었던 고객이 아니라 어쩌면 디파이를 운용하는 재단들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과거에는 디파이 재단들이 익스포저를 좀 더 크립토 네이티브한 자산들을 많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현실 자산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더 전통적이고 리스크가 좀 더 낮고 하지만 일들은 좀 더 낮을지라도 재단을 정말 정확하고 예상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큰 예시로 비들의 블랙락 미 국채가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약 70% 정도가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통 자산군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할 때 제가 이 토크나 과정을 모두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고객들이 어떤 것을 구매할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자산 구매자들 혹은 뭐 패밀리 오피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이런 재단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페이지에 넣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펄프덱스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입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롤오버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펄프덱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선물로 실체가 없어도 바로 상장을 한다거나 하는 빠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펄프덱스의 특징은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 리퀴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스터, 엣지엑스, 라이터, 여기도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베리에이셔널 등 여러 거래소들이 펄프덱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할 점은 CEX들, 바이빗이나 여러 거래소와 필적할 정도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프덱스 자체가 어떤 정규적인 상장 과정을 거치지만 그 현물의 리저브가 없어도 되는 상품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주식이나 뭐 원자재, 특히 원유 등을 중심으로 상장을 이어나가면서 거래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레딕션 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측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좀 사실은 낯선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눈에는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프레딕션 마켓을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캡처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과 언제 합의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여기다가 바이너리 마켓, 예, 아니오를 베팅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베팅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돈을 베팅하면 그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란이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합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제 마음속에서 돈을 베팅해야 된다면 많이 5월 이렇게 베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측 시장이 단순히 베팅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고,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프레딕션 마켓, 뭐 예를 들어서 폴리마켓, 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뭐 매크로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해칭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주식, 코인 이런 프레딕션 마켓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이낸스나 바이빗, OKX 모두가 현재 주식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크립토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군들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프레딕션 마켓 역시도 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주식과 크립토를 거래하는 것들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곳에서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내가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란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만약에 8월까지 이어졌다 생각하면 저는 8월까지 이 자금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프레딕션 마켓에서는 그 8월까지 묶어둔 자금을 하나의 담보물로 사용하면서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좀 유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한 곳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담보물을 유동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이 승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와 AI 플러스 크립토입니다.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 하는 행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무료로 공개된 글을 보고 댓글을 달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플랫폼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랫폼들도 광고를 붙인다거나 이 글에 뭐 상품을 판매하는 링크를 넣는다거나 해서 이 글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게 클라우드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AI 에이전트,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요. 정말 이게 대중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정보를 섭취하고 소비하는 환경이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광고를 보고 이것의 정보를 얻고 구매까지 이뤄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플랫폼이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 쓴 거를 뭐 예를 들어서 0.1달러, 0.001달러를 내야 되는데 사실 0.1달러도 비쌉니다. 지금 환율이 1,500 얼마인 상황에서 제 글을 읽을 때마다 150원씩 내세요라면 여러분 아마 안 읽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00001원, 0.00001원 이렇게 좀 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에서는 페이퍼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작용하는 어떤 개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법정 화폐는 쪼갤 수는 있지만 그 쪼개미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법정 화폐는 프로그래머블 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내장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쪼갤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이 AI 에이전트와 붙여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미래지만 에이전트 커머스를 넘어서 페이퍼콜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에이전트 시대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었고 해당 행사에 샘 알트먼도 나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뭐 웹3 재단에서 원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에이전트를 쓰고 내 핸드폰에서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환경이 무조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글, 오픈 AI, 뭐 스트라이프,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에이전트 커머스를 가장 먼저 만든 거는 코인베이스입니다. X40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X40이 기반으로 페이먼트 레일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클, 이더리움, 뭐 스트라이프 있는데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최근 가장 에이전트 시대와 맞물려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EX 체인입니다. CEX 체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거래소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법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흘러오고 있고 계속해서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제 가격에는 조금 우리가 이슈가 있습니다. 즉 그 CEX 역시도 크립토 거래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주식 거래까지 도입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을 다양화하고 다이버시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식 토크나 혹은 프레딕션 마켓 여러 가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혼자서 했을 때는 조금 이 제한성이 생깁니다. 그 거래소 중심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출시하고 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오래 걸리고 블록체인에서 사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확장성 그리고 모두가 와서 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거래소 환경을 인프라 레벨로 내려서 체인을 만들고 그 체인에서 우리 모두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CX 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대표적으로 베이스, 바이낸스에서는 BNB, 바이빗은 멘틀 이런 체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좀 확정된 건 없지만 업비트의 기화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만들고 어떤 것을 하겠다 발표는 하고 있지만 좀 구체화된 건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산업을 전개할 것 같고요. 업비트가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어떤 정리, 증권사들과의 지분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면 하나의 주목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시장을 한번 쭉 봤었는데 제가 아마 오늘 발표자 중들의 장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좀 와다다다 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관의 자금을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테이블 코인 및 RW 생태계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이것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뿐만 아니라 운영 그리고 결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인 만큼 만약에 우리 기관들이 발행하는 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RW 시장 자체는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갖고 이곳에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법적 명확성이 사실은 한국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우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법적으로 명료한 뭐 홍콩이라던가 싱가포르, UAE 쪽에서 산업을 우선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RW 생태계를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은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직 수익 창출 센터로 PMF가 검증된 펄프덱스와 예측 시장인데요. 아직 동남아에서는 사실은 그 예측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펄프덱스 같은 경우가 혹시나 이제 다른 퍼널을 파고
VBA의 법인을 만든다거나 하면 진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추천드리진 않고 사실 관심만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분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세대 온체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I 결제망과 CEX 자체 체인 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올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트라이프에서 굉장히 여기에 최근에 힘을 많이 주고 있고 템포라는 새로운 자회사도 만들고 체인도 만들고 있어서 이 분야 역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랩업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좀 설명할 때 사실은 기술로서 어쩌면은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원장을 바꿔야 되고 이 기관들이 거래할 때 속도도 그리고 안정성도 받쳐줘야 한다 보니까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것 옵션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3년간, 4년간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내부 원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좀 기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의 기술과 원장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 논의하는 것만큼 이 기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변화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기관의 변화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